1993년이 되어서야 데이비드 보위의 후속작이 공개됩니다. 이 사이에 보위는 재혼을 하고 프레디 머큐리 추모 공연에 참석하면서 자신의 처지가 많이 변했음을 드러내요. 이제 전처럼 거친 삶을 살 수도 없고 동료 뮤지션의 죽음도 목도하게 될 정도로 나이가 들었다. 실제로 이후의 앨범들은 예술성과 상업성을 떠나서 보위가 아직도 작품 활동을 한다는 데 의미를 둔 앨범들로 평가를 받죠. I'm afraid of America. I'm afraid of the world. I'm afraid I can't help it. I'm afraid I can't. Stars in your eyes. I got a better way. Ready, set, go. I got a better way. I discovered a star. I got a better way. Ready, set. 이 시기에도 보이는 최신 트렌드를 받아들여서 음악을 만들었는데 그런 최신 트렌드라는 거는 사실 보이가 7, 80년대 건드렸던 장르가 발전한 케이스입니다. 보이가 90년대에 접목한 장르들이 하우스와 인더스트리얼 그리고 드럼앤베이스 같은 그런 음악들, 그 이외에도 이전부터 다뤄오던 R&B와 소울도 녹여내는 등 정말 판매량과 상관없이 예전의 음악 열정을 보여준 시기였죠. 아웃사이드 앨범에선 베를린 3부작 때 함께했던 브라이언 이노와 재결합을 하기도 했어요. 어슬링 앨범에서 그 끝을 보여주고 그 뒤로는 다시 익숙한 락 사운드로 돌아가면서 변신 또 변신.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한 시기 아니었을까 싶은데 안정적으로 앨범 내고 안정적으로 투어를 돌면서도 자신의 예술로는 계속 불태웠으니까 이때 보이는 다른 방향에서도 그 통찰력을 보여줬거든요. 인터넷의 중요성을 예견하고 21세기가 오기도 전에 자기 음악을 다운로드 형식으로 풀기도 했어요. 그리고 자신이라는 브랜드를 주식 상장하면서 5,500만 달러의 투자금을 받기도 합니다. 젊은 보이가 자금난에 시달렸던 걸 감안하면 이 시절의 보이는 자신의 통찰력을 비즈니스의 영역으로까지 확대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마약과 술도 완전히 끊었고 단란한 가정도 꾸렸습니다. 2003년까지는 늦어도 3년에 하나씩은 앨범을 내면서 소식을 전하는 보이였어요. 정말로 보이와 팬 모두가 행복하는 시기였는데 웬걸 이 다음에 갑자기 보이가 호련히 사라지는 거죠. 실제로 보이의 싱글 발매 목록을 보면 2000년대가 아주 허전합니다. 거의 텅 비어있다시피 한데 그렇다고 투어를 돌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었거든요. 보이가 건강 문제를 드러내면서 그 예술혼을 몸이 받쳐주지 못하기 시작한 거예요. 2004년에 투어를 돌다가 가슴 통증을 느끼고 병원을 갔는데 혈관이 막혔다는 진단을 받아요. 그래서 혈관 성형수를 받고 남은 투어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그건 보이의 마지막 투어가 되고 보이가 세상에서 사라진 거죠. 나중에 보이의 전기를 쓴 작가가 주장하길 보이는 이후로도 대여섯 차례 비슷한 증상을 겪었다고 해요. 다만 그걸 드러내지 않은 것뿐이랍니다. 음악으로 모든 걸 말하던 사람이 음악을 내지 않으니까 남는 건 추측뿐이고 팬들과 언론은 보이가 사실상 은퇴한 거라는 결론을 냈어요. 하지만 이분이 이렇게 은퇴할 리가 없죠. 보이는 다시 한번 쇼를 준비하는데 그 쇼는 시작부터 서프라이즈. 보이는 아무도 모르게 후속 앨범을 준비해요. 이 앨범의 스태프는 모두 비밀 유지 서약서를 썼다고 하는데 하루는 스튜디오 정보가 유출되니까 곧장 이걸 부정하면서 스튜디오를 옮기기도 했다고 하고 그렇게 2013년이 되어서 갑자기 보이의 신곡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곧장 앨범 발매까지 발표해버리니까 모두가 까무러치는 거예요. Where are we now? Where are we now? Nothing to say. It's Valentine's Day. 이 앨범 커버는 36년 전의 앨범 커버에 그대로 또 Next Day라는 제목을 박아놓은 형태죠. 그리고 히어로스라는 글자를 지웠는데 커버부터 굉장히 파격적이고 보이가 현재 안주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걸 알려주는 커버 같습니다. 실제로 커버를 작업한 디자이너는 이게 전복을 의미한다고 설명했거든요. 그런 이미지에 가장 잘 맞는 건 이 히어로스 앨범이었고 이 커버를 통해서 보이는 영웅의 이미지를 벗은 거예요. 이 앨범은 보이가 돌아왔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상업적으로도 큰 성공을 거둬요. 영국과 미국에서도
계속해서 차트 1, 2위를 기록하면서 나이 66에 또 한 번 화제를 몰고 오는데 저도 이게 굉장히 잘 짜여진 음반이라고 생각합니다. 히어로즈 앨범 커버를 갈아버릴 만한 자격이 되는 음반 같아요. 저는 이 앨범을 듣고 마침내 옛날의 보이를 다시 떠올릴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0년의 공백기는 결국 추진력을 위한 일부 후퇴였던 거죠. 또한 저는 퀄리티도 퀄리티지만 이 앨범의 상업적 성공에 그 극비리의 작업 과정도 한몫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복귀를 널리 퍼뜨린 게 아니라 역으로 숨겨서 더욱 화제를 몰고 왔잖아요. 정말 소수의 몇몇 가수들만 할 수 있는 참으로 용기 있는 마케팅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것도 보이 예술의 일환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보이 예술의 정점 마지막 서프라이즈는 3년 뒤에 찾아온다. 이번엔 자신의 69번째 생일 2016년 1월 9일에 신곡 블랙스타를 발매하는 보이였어요. Look up here, I'm in heaven. You know I'll be free, just like that bluebird. 자, 블랙스타의 뮤직비디오를 보면 우주비행사가 다시 한번 등장하죠. 그리고 우주복 안에 그는 죽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수록곡 라자로스에서는 두 눈이 가려진 보이가 나는 천국에 있다. 나는 파랑새처럼 자유로워질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 음악 또한 역대급으로 난해한 수준이라서 사람들은 처음에 듣고 이게 뭐지 하는 거예요. 발매 직후의 반응은 이번에도 보이가 실험을 하는구나. 역시 노장은 죽지 않는다. 뭐 이 정도. 하지만 이 음악에는 더 큰 비밀이 있었던 거죠. 발매한 지 이틀 만에 보이는 자신의 예술을 직역해서 보여줍니다. 바로 자신의 죽음을 통해. Some breaking news to us just now this morning. It's been confirmed that David Bowie, the singer and musician, has died at the age of 69. 1월 11일 보이의 사망 뉴스가 보도가 되는데 그 내용은 18개월의 암투병 끝에 보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뉴스였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이 모든 걸 알고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 짓는 작품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발매와 함께 정말로 블랙스타가 되어서 우주로 떠난 겁니다. 모호하던 모든 가사가 죽음을 중심으로 해석되니까 그 뜻을 찾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몸 상태를 깨닫고 천천히 죽음을 준비한 보이. 여느 때처럼 투병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내기보단 예술로 녹여내는 방식을 택한 거죠. 실제로 이때 브라이언 이노는 사망 직전의 보이로부터 한 통의 메일을 받았다고 하는데 여태 함께한 시간 고마웠어. 이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사후에서야 이게 굿바이라는 걸 안 겁니다. 블랙스타 앨범은 각국 차트를 휩쓸면서 별된 전설을 화려하게 배웅해요. 그리고 그래미 4관왕을 달성하면서 2016년의 주인공을 데이비드 보이로 만들죠. 사람들은 보이가 죽지 않았다고 말해요. 단지 화성으로 떠났을 뿐이라고, 자신의 소임을 완수하고 영생을 얻은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에게 정말로 영생을 주게 되는데 바로 알라딘 세인의 번개 모양을 담은 별자리에 데이비드 보위의 이름을 붙인 거죠. 진정한 음악가 그리고 진짜 예술가는 그 죽음조차 예술로 만드는 것이었어요. 보위가 영향받은 예술의 면면만 봐도 논문 몇십 장이 거뜬한 수준이에요. 그리고 삶의 여러 면에서 자신만의 특별한 창작 방식을 도입했는데 예컨대 가사 같은 경우는 컷업이라는 기술을 도입해서 그 의미를 훨씬 중의적으로 만들기도 했죠. 이건 가사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단어별로 나열해놓고 랜덤하게 재배열하는 겁니다. 자기가 쓴 시도 있고 신문도 있고 그리고 책의 구절도 있고 그런 걸 다 섞어 놓으면 완전히 모호하면서도 뭔가를 시사하는 가사가 나오는 거죠. 보이 최고의 매력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이 컷업 기술은 또 보이가 미국의 소설가 윌리엄 버로스의 형식을 따온 거라고 해요. 보이의 예술 세계를 이해하려면 정말 어마어마한 문화적 소양이 필요합니다. 물론 저도 절대 그 수준은 안 되지만 전문가들끼리도 해석의 의견이 갈리는 걸 보면 애초에 난해한 게 보이 예술의 매력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이는 인생 자체를 하나의 작품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컨셉에 맞춰서 동성애자 선언을 했다가 훗날 곤욕을 치르기도 하죠. 그리고 양성애자로 입장을 바꿨다가 나중엔 자기가 이성애자라면서 이전의 언행을 주워 담기도 하고 정말 지구에 머물기엔 너무나도 방대하고 색다른 예술 세계를 가졌던 분인 것 같아요. 보이 사후에 거의 모든 뮤지션이 SNS에 보이를 추모하고 투어에서 보이곡을 커버하면서 조의를 표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락스타를 향한 존경이 아닌 선구자를 향한 어떤 경외심에 가깝다는 걸.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보이가 수많은 뮤지션에게 멋있게 늙는 법 그리고 박수 받으며 떠나는 법을 알려줬다고 말이죠. 영원한 지기 스타더스트 모두의 영웅이자 전설인 데이비드 보이를 알아봤습니다. 소개 부탁하고 싶은 뮤지션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정말 감사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